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의 미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시킹알파라고 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주식 전문 플랫폼 회사에서요.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하는 일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킹알파를 통해서 수많은 미국 주식 관련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왔고요. 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의 펀더멘탈을 시킹 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꾸준히 함께 분석해 왔습니다. 그만큼 시킹 알파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라든지 분석 툴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요, 시킹 알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시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언어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기사는 물론이고요. 종목 분석 툴까지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킹알파의 종목 분석 툴 사용이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초이스 스탁이라는 주식 분석 웹사이트인데요. 초이스 스탁과 시킹알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정량적인 분석, 즉 퀀트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 툴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이 똑같다는 거죠. 물론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한국어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인터뷰는 광고가 아닙니다.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진행되는 인터뷰고요. 제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초이스 스탁을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미존 패밀리 분들께 추천할 만한 웹사이트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초이스 스탁을 직접 개발하시고 운영까지 하고 계신 김인중 대표님을 미주은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추석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간단히 좀 본인의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히어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첫 직장을 경제신문 기자로 출발해서 한 7년 정도를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치 투자 기반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공동 창업해서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히어로를 5년 전에 두 번째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현재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정보 서비스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이제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투자, 음, 감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좀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신문사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보들과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 영향을 받는지, 그다음에 고객들이 실제로 투자할 때 되게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 스스로도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데이터 이오를 창업했고 그 고민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들은 현재 뭐 키움증권을 비롯해서 한 7개 증권사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SK텔레콤이나 3대 이동통신사의 접의 서비스를 다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가 큰 회사들한테도 저희가 조금 인정받은 그런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미준 TV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또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고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인중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사실 제가 추구하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도 이 수치적 분석에 근거를 두고 또 투자하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랑 이제 대표님이랑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감으로 네, 투자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투자하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대표님 말씀 드리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러 금융사라든지 지금 뭐 SK, KT 이렇게 데이터는 이미 좀 공급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플랫폼 초이스 스탁이라는 것은 직접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 데이터들을 이제 여러 군데 회사에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가공을 해서 가공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좀 다시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조이스탁은 저희가 자체 플랫폼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B2C 고객들한테 직접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이스 스탁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유용한 정보인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투자 정보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좋은 서비스가 나오려고 하면 원재료인 좋은 데이터를 좀 가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해외에서 나스닥 그리고 S&P 글로벌 벤진가로부터 저희가 데이터 원본 소스를 받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공하고 분석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들이나 종목 진단을 뭐 스코어링하는 랭킹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은 쉽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린다든가 아예 뭐 어떤 결론이 이제 답을 찾아 드릴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뢰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신뢰나 유용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늘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저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20여 년이 넘게 25년 뭐 넘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예. 하면서 계속 어느 쯤이면 완성됐다 싶다 가면 또 실패하고 또 완성됐다 하면 실패하고 알만 하면 또 모르는 게 나타나고 하면서 이게 계속 이제 발전할 수밖에 예.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투자자로서 고민이 됐던 부분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피킹할 거냐라는 종목 피킹에 관련된 고민 하나.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약간 기업 분석과 관련된 틀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지금 피킹한 그 주식이 싸냐 비싸냐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음. 문제인데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제 목표 주가라든지 뭐 또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 현재 주가에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다 보면. 예. 그래서 현재가하고 증권사하고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의 차이가 괴리가 10% 이상 벗어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투자자들은 목표가 1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벌어야 되는데 예. 목표가가 항상 현재 거보다 8% 높으면 이걸 사라고 하는 건지 음. 팔라고 하는 건지 사지 말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굉장히 애매한 반대로 이제 기업의 가치는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예. 목표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 맞아요. 그거 사지 말라고 하는 걸까? 이 고민이 사실 저도 개인적인 투자자로서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밸류에이션 부분은 반드시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진짜 저평가, 고평가를 알려줄 수 있는 컨트 밸류에이션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예. 그분과 관련된 공부들이나 또는 그분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많은 회사의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제공하는 데가 이제 모닝스타가 이제 퀀트 밸류에이션들을 하고 있고 예. 애널리스트가 직접 리포팅을 하는 데는 직접 뭐 내고 있지만 커버할 수 없는 뭐 5천 몇백 개가 되니까 다 커버할 수 없으니 그런 데들이 이제 퀀트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닝스타가 하고 있는 그 시스템과 저희 회사의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 저희는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들을 자체에서 계산한 밸류에이션을 찍고 있어서 예.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적정 주가가 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가 보통 이제 현재가가 떨어지면 목표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없다 보니까 괴리가 진짜 많이 벌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음. 통해서 투자자가 조금은 더 저평가된 기업을 찾기에 좀 쉬운 그런 형태의 툴을 좀 제공하고 있고 예.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이 좋은 기업이고 싸게 샀는데 주가는 계속 빠져.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앞에 두 가지가 이게 가치 투자에서의 어떤 약간 고민 중에 하나가 좋은 기업이고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거기서 한 50%가 더 빠지면 아무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이제 자금이 많으니까 계속 사세요. 그리고 쭉 사면 되는데 예. 저희는 사실 뭐 한 번 내지는 두 번밖에 한 종목당 보통 사지 않다 보니까 그때 잘못 사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우리가 보통 보초를 써야 되는 네, 이런 네,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이런 예. 케이스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반대로
이제 적정 주가에 도달해서 팔았는데 팔아서 올해는 1, 2년 투자해서 50% 벌어서 나는 잘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00% 올랐을 때 이 자괴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멘텀 투자자들이 500%벌 때 가치 투자자는 50% 벌고 파는. 예.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너무 일찍 사고 너무 일찍 파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음, 조롱 섞인 그런 평가들을 받는 걸 보면서 아,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음, 해서 저희 시스템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매매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을 예. 좋은 기업이지만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이게 확실히 수급상으로 턴을 하지 않으면 굳이 음, 일찍 살 필요 없다. 어차피 그 기회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죠.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오르는 시점에 사더라도 저평가됐다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예. 상승률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의 가치를 좀 더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 비싸더라도 팔지 않고 꺾였을 때 팔므로 인해서 그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알고리즘에 녹여서 이 초이스탁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적으로 제가 주식을 20년 하면서 했던 고민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어떤 뭐 니즈에서 출발을 했고 또 많은 투자자를 만나보면서 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기업의 가치에는 기반하되 조금은 그런 현실적으로 있는 이 고민들을 좀 잘 해결해 드리면 조금은 더 쉬운 조금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 저희 시스템은 좀 이렇게 감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싶은 투자자들, 예. 그리고 기업의 가치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투자자, 음, 그리고 어떤 솔루션들이나 이런 엔진들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좀 줄이고 싶은 투자자, 이분들이 이용할 때 아마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막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을 찾는다. 이런 분들은 뭐 저희 서비스 말고도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금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미주은 TV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아, 저희 회사의 서비스하고 결이 참 맞는 부분들이 많이 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제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마침 기회가 돼서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번에도 한번 느꼈는데 대표님은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듣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빠져들게 됩니다. 인터뷰를 해야 아, 되는데 계속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 3개월 전부터 저한테 무료 계정을 주셨잖아요. 체험해 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이스탁을 이용해 보면서 느낀 게 시킹 알파 이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방금 전에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수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시킹 알파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굉장히 좀 관심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이스 스톡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이제 말씀만 해주시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각각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있지만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투자자가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위주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주식 전 종목에 대한 매매 신호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신호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게 내가 살 만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주가가 싸냐 비싸냐에 대한 부분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엔드 조건으로 만족할 때만 매수 내지는 보유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기 전에 또는 갖고 있는 종목들을 쳐보시면 아, 내 생각하고 똑같구나. 아, 이 시스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놓친 건 무엇일 건가? 그런 부분들을 좀 교차로 검증하는 데 상당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가지고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샤크 닌자는 약간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에 계신 투자자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처음 보는 종목일 수 있거든요. 예, 보통은 우리가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종목들만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미래 성장주로 태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서 예.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보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샤크 닌자라는 기업은 샤크와 닌자라는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샤크라는 회사는 이제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음, 다이슨처럼 상당히 뭐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상당히 좀 싸게 팔아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상당히 뜨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가 이 샤크 닌자 뭐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닌자는 이제 블렌더를 주로 만드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 이름에도 보니까 약간 닌자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뭐 칼로 이렇게 차차착 해서 블렌더가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게 닌자 브랜드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뭘 얇게 곱게 갈거나 할 때 이제 닌자를 많이 쓰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샤크 닌자 혹시 주식이 있으면 사면 좋겠다. 그래서 전 처음 알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을 웬만큼 알면 아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있는 건데 기업도 괜찮고 성장률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샤크 청소기를 샀어요. 예, 사서 실제로 쓰고 있는데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만족도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먼저 이렇게 잘 발굴하잖아요. 우리 예, 피터 예, 린치 대가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성장주를 초기에 발굴하는 이런 예, 혜택들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이 샤크니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조이스탁에서 뭐 이렇게 좋은 유망 기업으로 소개도 해드리고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리고 했었는데 한번 이제 매매 신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금 살까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아예 지금 뭐 보유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저희가 단계가 매수, 매수하고 나면 하루 지나면 보유. 그러다가 이게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이게 손절이 됐던 또는 뭐 수익이 도달해서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되면 매도로 뜨고 매도하고 나면 관망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종목 어떤 종목을 치더라도 이 네 단계의 이제 단계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 이제 뭐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 신호가 몇 번 나왔고, 그다음에 누적 수익률이 이 매매 신호에 따라서 매매하면 수익률이 아,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고 있어서 예, 뭔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눌러보면 저희가 과거에 언제 매수가 나왔고 언제 매도가 나왔고 다시 매수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것들이 아무래도 잘 맞은 기업들이 훨씬 앞으로도 잘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의 데이터들을 이용하시면 요 매매 신호를 전 종목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누가 유튜버가 또는 또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우연찮게 좋은 기업을 발굴한 것 같은데 또는 기사에서 발굴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때 쳐보시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매매 신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좋은 기업이어야 하고요. 주가도 비싸지 않아야 되고요. 음, 주가의 추세, 그러니까 그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유 내지는 매수가 나와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좀, 내가 좋은 종목을 골랐구나. 이런 형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종목에 대한 매매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꼭 좀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예. 생각하는 정보고요. 질문이 두 있는데요. 번째는 예. 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그 투자 의견에 따르면 매수가 있고 보유가 있고 매도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 보유가 그 네. 보유가 아니네요. 그러면 보유랑 매수랑 같은 등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같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아, 날짜의 차이만 있는 거죠. 매수를 했는데 예. 매수를 계속 띄워놓으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보는 분이 지금도 매수해도 되나라고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수익률이 한참 난 종목을 지금도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매수랑 보유는 사실 같은 등급인데 예. 매수가 발생하고 나면 다음 날은 이제 보유로
네, 바뀌어서 매수는 딱 하루만 주어지는 건가요, 네네, 그럼? 하루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종목이 나온 종목들만 리스트만 또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아, 따로 초기 화면에 보시면 예, 요 아래 보면 오늘의 매매 신호라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요 버튼을 갖다가 네, 클릭을 하시면 오늘 시점에 나온 종목들. 그러니까 아, 지금 이제 저희가 개장 직전이잖아요. 예, 예, 시간대가. 그래서 예. 개장 직전에 보니까 뭐 몬스터 베버리지, 혼다, 뭐 리오토, 호멜푸즈, 로열티 파마, 뭐 자빌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 이제 매수가 나온 종목들이라는 음, 리스팅을 또 따로 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느 종목이 매수 종목인지 자치지 않더라도 좀 음. 보실 수 있도록 따로 저희가 리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들어온 종목도 이제 추가 매수할 때 매수 나올 네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기능들을 잘 쓰시려고 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만약에 아까 샤크 닌자를 예, 이렇게 썼을 때 요 예, 상단에 보시면 하트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상단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음,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내 관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해제를 하려고 하면 한 번만 더 누르면 그냥 해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뭐 음, 이렇게 삭제하고 안 하셔도 되고. 요 예, 관심 종목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첫 화면에 초기 화면에 오면 여기 바로 여기 음, 보이세요? 예, 예, 관심 보이네요. 예, 종목이라고. 예, 네. 여기 샤크 닌자가 여기 이제 저희가 여기 등록이 됐죠. 이렇게 예, 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유 의견이 떠 있고 이게 이제 관심 종목으로 쭉 지정해 놓으면 얘가 신호가 바뀌면 저기 다 뜨니까 아, 굳이 내가 오늘 무슨 종목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더라도 예,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여기 클릭이 있으니까 더보기에 가시면 이게 전체 내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한 종목들이 다 뜨는 거죠. 현재 그렇죠. 단계가. 네. 그래서 저는 요 종목들이 뭐냐면 S&P 500을 다 넣어놨어요. 아, 그래서 저희 개발자한테 저는 하나씩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S&P 500을 다 넣어달라. 그래서 S&P 500에 최근에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음, 최근에 사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지를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 데도 좀 참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S&P 500을 넣어놨는데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 기업도 저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예, 매매 신호가 바뀔 때마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요게 이제 문자도 나가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를 받을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알림을 보면 내가 관심 종목들 중에서 오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온 그 아, 리스트를 따로 또 여기서 보실 수가 있도록 저희가 좀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귀찮은 투자자를 위한 네,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이거는 진짜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든지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서비스인데 예, 저희가 사실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데이터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 어, 근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보시지 마시고 꼭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주가가 아니라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차트를 제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어, 앱 러빈이라는 회사인 뭐 이렇게 뭐 회사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뭐앱 러브인이니까 뭐 앱과 관련된 뭔가를 만드는 회사구나 이런 것들이 일단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이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기업 개요들을 다 이렇게 써드려요. 그래서 모바일 앱 개요전 소프트웨어 기반 글로벌 앱테크 기업이고 어쩌고저쩌고 한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개요에 대한 요점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앱 러빈으로 갈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 주소 그다음에 SEC 전자공시로 바로 갈 수 있는 경우 보통 우리가 에드가에 들어가서 이 회사 전자공시 찾으려면 또 8K 찾고 찾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로 가기를 누르면 앱 러빈의 바로 전자공시 페이지로 바로 보내는 어, 링크 주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시간을 상당히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공시를 찾는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전자공시 사이트보다 약간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예, 요걸 이용하시면 좀 바로 가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차트로 좀 가서 바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로 이제 요 차트인데요. 예, 요 차트는 이제 주가 EPS 차트인데 요게 이제 향후의 미래의 주가를 향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차트라고 생각하는데 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업 예, 가치가
그 중에 하나가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인데 그렇죠.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은 주가가 따라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 기반해서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이 차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가하고 EPS 차트를 이제 미래의 EPS 실적하고 같이 보여주는 이 차트는 아마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은 이제 EPS만 따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주가하고 EPS를 보여주지만 최근 것만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지 미래의 EPS와 현재 주가의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차트는 저는 아직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희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썼고 이 데이터를 또 중요성이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저희 사이트에서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이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보는데 예.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EPS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저희가 여기 실적에서 보면 이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확정 실적이고 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향후 예상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2024년도는 이렇게 될 거고 2025년도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예상을 미리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형태의 흐름대로 갈 건데 요게 이 미래의 기준과 과거의 기준이 동일한 EPS 기준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발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갭이라고 해서 일반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EPS 예상치를 발표할 때는 넌갭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뭐 이익이나 뭐 변동 이런 것들은 제외했을 때 예. 이런 값으로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과거는 갭으로 발표했고 여기에는 넌갭으로 발표돼 번개부로, 이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자꾸 판단하고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와, EPS가 80% 성장해? 그런데 갭 기준으로 보면 10% 성장인데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부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보실 때 이게 넌갭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음, 시킹 알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한번 해서 봤거든요. 예. 봤는데 넌갭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normalized EPS라고 하나 쓰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갭 EPS를 쓰고 있어서 음, 그래서 이제 normalized가 쉽게 얘기하면 넌갭에 해당되는 이제 번개비죠. 예. EPS고 네, 요게 이제 일반 이제 갭 기준을 따로 발표했어서 그나마 시킹 알파는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제 분기치가 아니고 연간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유료 회원들한테만 제공을 하더라고요. 예, 연간 맞습니다. 예, 예상치를. 맞습니다. 맞죠? 예, 제가 예, 그렇게 봤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연간 예상치도 여기 다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 차트 서비스는 전 종목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그냥 여기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는 이거는 부분이고요. 무료 회원도 다 보실 수 무료 있는, 회원들 다 보실 수 아, 있습니다, 이거. 그래요? 네, 아까 매매 신호는 저희 핵심 서비스니까 이제 유료 구독을 하셔서 좀 구독, 신호 자체만 딱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예. 요거는 전부 다 무료로 저희가 제공하고 아,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EPS가 이렇게 오르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지만 예. 요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음, 사실 EPS는 우린 여기까지 다 그려져 있거든요. 예. 사실은 요렇게 계단식으로 오를 거라는 게 이미 그려져 있는데 예. 주가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아, 기업 가치가 오르는데 주가가 장기적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기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잘 맞는 서비스라는 거죠. 음, 일시적으로는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방향을 따라서 주가가 회복이 됐고 지금은 이제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되게 높은 구간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는 음, 사실은 우리가 조금은 더 일찍 이런 시점에 있는 기업들을 검색해서 골라서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차트를 좀 잘 활용하시면 너무 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기업도 뭐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좀 모르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기업을 사례로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종목, 앱 러빈이 아, 네. 사실 그 미준 탑픽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예, 아마 아, 많은 네. 역시, 분들께서 가지고 계셨을 네네네. 겁니다. 아, 네네. 그러시면 이제 앞에 위에 거를 하나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 저희가 요 위에 매출액도 보면 아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이 음, 연간치가 다른 데 가면 유료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갭과 넌갭을 막 묻혀놨다든지 이런 음,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냥 저희 서비스, 그러니까 야후 파이낸스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건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를 그냥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의 포인트가 성장주가 되는 거니까 음, 이런 것들을 미리 1, 2년 전부터 예상 실적을 통해서 알려드리니까 예, 이걸 보고 기업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음, EPS도 보면 여기에서 이제 흑자 전환한 다음에 거의 이게 뭐 한 3배 정도가 점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주가가 언제가 제일 많이 오를까 그러면 요 시점이 제일 많이 오르겠죠. 음, 근데 이건 언제 나왔냐 그러면 이미 1년 전에도 얘처럼 이렇게 찍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하단에서 보듯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뭐 가겠어. 재미없는데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좋은 기업이고 주가가 떨어졌다고 알려줘도 이제 어차피 행동은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최종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훈련하고 뭔가를 실천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대신 이런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아,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학습하고 또 그것들을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험이 몇 번만 생기고 나면 이런 데이터들에는 확신이 훨씬 더 생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잠깐 그 추가로 이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주당 순이익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이 모멘텀이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급으로 맞습니다. 보신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어, 예전에, 지금은 이제 매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 예. 이제, 음, 여기에서 보면 39.29달러에 아. 얘는 이제 좋은 기업이고 성장도 높은데 수급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봤던 시점이 2024년도 1월 9일이라는 거죠. 1월 9일 날 시스템이, 이게 저도 몰랐던 종목이고 시스템이 혼자 음. 발굴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던 거고 제가 이 종목을 인지한 시점은 거의 60달러가 넘었을 때거든요. 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76달러에 이제 매도가 됐고 매도된 예. 이유는 뭐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기 보면 음. 매우 고평가라고 나오잖아요. 예, 이제 예. 고평가의 상태가 들어간 상태에서 한번 꺾이면서 수익 실현을 다 해라.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매수 신호가 이제 관망인데 매수 음. 신호가 다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엠너빈이 이 밸류에이션이 저희가 만든 엔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증권사 컨센서스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저평가 이 적정가 라인을 타고 있다가 급등해서 고평가 영역으로 지금 이게 완전 매우 고평가 영역이 지금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음영 색깔이 기업의 가치의 밴드인데 예. 이거는 결국은 아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단 맞이로 이렇게 올라갈 거죠. 근데 지금은 과도한이 기간 음. 조정이든 주가 조정이 있으면 또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언젠가 또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 시점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에블러빈 언제 팔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팔아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초보자도 좀 쉽게 기업을 빨리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보통은 이제 저도 투자 교육을 한 10년 이상을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전자공시 보는 법, 뭐 재무제표 보는 법, 밸류에이션 하는 법 강의들을 한 10년 정도 이상을 했는데 예. 개인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를 읽는 것도 힘들지만 미국은 또 다 영어로 돼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사업의 내용, 리스크, 뭐 요인 뭐 이런 거 언제 다 분석해서 이걸 한 개 기업을 찾는 것 자체가 한 3, 4개월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막 투자해라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 좀 사람이 그렇게 분석한 것과 데이터가 내리는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게 해줄까가 이제 저희가 이 엔진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음.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드렸던 게 이제 이 진단 점수라고 하는 건데
제가 ASML 홀딩스를 사례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ASML 홀딩스를 보면 지금은 얘는 매도가 됐네요. 아까 매수 신호에서 보면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러니까 907달러에 매도가 됐네요. 어, 631달러에 2023년 11월에 매수해서 최근 매매네요. 여기 매도는 907달러에 아마 얘가 꺾였다고 판단돼서 아마 일단은 수익 실현이라고 해서 매도 신호가 나갔을 거예요. 예. 나갔고 지금은 787달러인데 다행히 그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니까 계속 내가 보유하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이 손실을 안 내고 또 그 종목을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기 그럼, 때문에 뭐 개인의 판단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얘는 뭐 8번의 매매 신호가 나왔는데 성과는 되게 좋았던 어, 편인데 저희가 이 스마트 스코어라고 하는 것도 전 종목 다 이게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예. 요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 것. 89점. 제가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서 ASM 홀딩스가 이 5가지 항목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게 이제 기업 분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이 안전하냐, 이 기업의 수익성은 좋으냐, 막 이익률도 체크하고 부채 비율도 체크하고 막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어, 데이터가 그냥 다 체크해서 오각형으로 딱 그냥 한눈에 보여주게끔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든 다음부터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 사항이 나왔을 때 세부 내역을 봐야 될 때만 보지 일반적인 내역에서는 볼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됐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성장성이나 재무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5가지 항목을 체크하는데 지표를 22개 팩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팩터들 다 체킹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그 점수를 갖고 표현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도 전문가라면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들이 막 종목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뭐 찾아보고 이런 형태들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어떤 뉴스의 플로우들, 뭐 이렇게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이런 변화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5가지 항목 중에서 ASM 홀딩스가 보면 재무 안전성 90점, 100점 만점에 90점이니까 되게 높은 거죠. 어, 수익성 100점, 현금 창출력 80점, 독점력 90점, 미래 성장성 85점. 이 성장성 점수가 이 5가지 중에 되게 받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 미래 보면 밑에 보면 미래 성장성을 얘가 네, 전체 중에서 별점으로 보면 5점 만점에서 4점이지만 상위 예, 상위 0.1. 예. 0.18%에 든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기업들이 결국 미래의 주가를 끌고 가는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오각형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디가 강점이 있고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막 재무 안전성이 이렇게 막 한 10점대 이렇게 온 기업이 있다. 예. 미래 성장성은 뾰족한데 여기 재무 안전성이 엄청나게 비어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재무적으로 리스크가 있구나. 내가 그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이 기업이 이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증자를 발표한다던가 아니면 뭐 음. 보도를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몰란 게 아니라 그거를 숫자로 써놓으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지 그 숫자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써놓으면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요것도 전 종목을 저희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 분석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네, 다른 그 항목은요, 제가 네, 수치적으로 이제 퀀트 시스템을 네,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 네. 같은데 사업 독점력은 어떻게 이제 수치할 수 네네. 있나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아마 항목을 보니까 저건 대략 어떤 수치들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오는데 예. 저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과연 이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의 근본 요인이 뭘까? 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버핏이 이야기한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겠죠. 그 경제적 해자란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럼 이걸 독점력이란 말로 좀 표현을 해주자. 예. 그리고 이 독점력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이 이러한 기업의 가치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치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이제 저희가 정의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치화해낸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보면 이런 업종들을 저희가 표시하고 있거든요. 세부 업종들. 그 예. 세부 업종 중에서 얘의 매출액 비중이 몇 퍼센트냐.
음, 그리고 그 매출액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가 이 사업 독점력을 체크하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독점 기업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버핏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플랫폼 가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경쟁력 요인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수치로 만들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을 좀 고민해서 저희 회사가 만든 그 요인들을 만들고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아마 없는 저는 처음 봐요. 사업 네네, 독점이라는. 그런 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만든 시스템이라는 거죠. 음, 단순히 막 딴 데서 보는 화면처럼 여기 수익, 뭐 재무 비율, 뭐 부채 비율, 뭐 이게 아니라 예. 정말 투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기업의 가치에 근반한 어떤 투자가 되려면 어떤 항목들을 봐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녹여내려고 했던 네, 고민들의 흔적이 바로 지금 독점력 이런 지표들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저만 살짝 알려주세요. 뭐뭐 들어가는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밸류에이션 아까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ASM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고평가에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여기서 아마 매도 신호가 나왔을 음, 거예요. 그러니까 고평가 상태인데 이제 수급도 끊어졌다라고 보고 아마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가고 예,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은 보면 오히려 가격이 적정가 근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수급이 턴하면 아마 매수 신호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좋은 기업이니까. 음,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제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들어왔고, 음. 그러면 이제는 남은 거는 보초 서지 않는 그 타이밍만을 잘 기다렸다가 아마 이제 그 조건이 맞으면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좀 네. 했어요. 한국 분들이 테크 주식 되게 좋아하시고 또 그 음,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많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반도체 주식이 보통 이게 주기를 타기 때문에 아, 네네, 정기적으로 그렇죠. 사고 네. 파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계속 네네네. 장기적으로 10년 들고 있는 것보다도 비슷하게만 맞출 수 있어도 이게 떨어졌을 때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하면 비중 조절하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ASMR 보면서 느낀 게 이 초이스 스타 가지고 하면 잘하면은 대충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사고 언제 팔지.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SML 같은 종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 뭐 장비 관련해서는 1등 기업이고 독점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는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비중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수익률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특히 반도체 네네. 종목은. 네. 그래서 그 매매 신호에서 저희가 좀 이제 요 부분에 아쉬운 점 이제 비싸다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는 문제를 잡기 위해서 예. 매매 신호가 그래도 끝까지 고평가되더라도 뭐 사람의 탐욕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예. 매우 고평가가 있지만 매우 매우 고평가 영역도 있을 수 있으니 예. 잡고 있다가 꺾이면 이제 수익을 확정하는 형태의 이제 매매 신호를 이제 보면 밸류에이션은 이제 비싸면 일단 비싸다는 신호를 바로 주기는 하는데 예. 비싸도 더 갈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가능하시면요. 한국 분들이 이제 네,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네, 엔비디아고 하나는 테슬라가 네, 있는데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지금 그 초이스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분석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